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겁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거.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이죠. 그냥 좀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두 가지를 아실 겁니다. 내 몸이 왜 이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편하게 잘 수 있는지. 혹시 이러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 2시, 눈이 번쩍 떠집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어둠 속에서 슬리퍼를 더듬어 찾습니다. 복도를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또 한참을 뒤척입니다.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또 마려워서 깹니다. 이렇게 밤을 보내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죠. 온몸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65세 넘으신 분들 절반 이상이 똑같이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아닙니다.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심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당뇨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잘 때 숨이 막히는 병일 수도 있고요. 70세 김순의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2년 전부터 밤마다 4번씩 깼습니다. 처음엔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했어요. 그래서 저녁엔 물을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았어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 깨면 1시간은 잠을 못 잤어요. 낮에는 어땠을까요? 계속 졸렸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그냥 꾸벅꾸벅. 손주들이 놀러와도 제대로 놀아주질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대화할 기운이 없었거든요.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딸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딸이 계속 권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광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소변을 너무 많이 만드는 문제도 있었어요. 몸속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생활 습관부터 바꿨습니다. 저녁 밥 먹는 시간을 6시로 앞당겼어요. 물 마시는 시간도 조절했습니다. 밤 8시 이후엔 물을 거의 안 마셨어요. 방광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소변 참는 것처럼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 반복했어요. 하루에 3번, 10번씩만 했는데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밤에 깨는 게 2번으로 줄었어요. 6개월 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한 번만 깨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잤어요. 그분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달라요. 개운해요. 예전엔 차도 잔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손주들하고 공원도 가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다행입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잠이 뭘까요? 그냥 쉬는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잠잘 때 우리 몸은 바쁩니다.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요. 면역력을 채웁니다. 내일 쓸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온몸의 세포들을 고쳐요. 그런데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깊이 잠들지를 못합니다. 얕은 잠만 자요. 그럼 제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짜증도 나요. 집중도 안 되고요.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작은 상처도 잘 안 낫고요. 이렇게 계속되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잘 못 자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요즘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깊은 잠을 자야 뇌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깨끗해지냐고요? 뇌에서 나오는 물이 뇌를 씻어낸대요. 치매 일으키는 나쁜 찌꺼기들을 씻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주 깨면 이 청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74세 박종대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1년 넘게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 갔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렇지 뭐. 그런데 점점 이상했어요. 낮에 너무 졸렸어요. 텔레비전 보다가도 스르륵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또 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눈이 덜 떠진 상태였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발이 슬리퍼에 걸렸습니다. 쿵! 엉덩이를 바닥에 세게 찧었어요. 순간 비명이 나왔습니다. 악! 통증이 엄청났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깼습니다.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뼈가 완전히 두 조각 났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힘들었어요. 석 달 동안 보행기를 써야 했습니다. 혼자 걷지 못했어요. 재활치료도 받아야 했고요. 걷는 연습을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퇴원하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치료받아야겠다. 비뇨기과를 찾아갔어요. 전립선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었어요. 그게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생활 습관도 바꿨습니다. 저녁엔 커피를 끊었어요. 물도 일찍 마셨고요. 침실도 바꿨습니다. 작은 LED 등을 바닥에 달았어요. 밤에 깨도 잘 보이게요. 침대 옆에 손잡이도 달았습니다. 일어날 때 잡을 수 있게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달라졌어요. 밤에 한두 번만 깨게 됐습니다. 낮엔 졸리지 않았어요.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친구들하고 등산도 다시 다니십니다.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작 병원 갈 걸 그랬어요. 넘어져서 뼈 부러지고 나니까 후회됐어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뇌 건강도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낮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왜 밤에만 이렇게 급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첫 번째, 호르몬 문제입니다. 원래 밤이 되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몸에서 특별한 호르몬이 나와야 해요. 이 호르몬이 뭘 하냐고요? 소변을 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밤엔 화장실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마렵죠. 두 번째, 방광이 작아집니다. 나이 들면 방광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져요. 탄력이 없어집니다.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새 풍선은 쭉쭉 늘어나죠. 오래된 풍선은 어떻습니까? 잘 안 늘어나요.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한 컵 반이 차야 신호가 왔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 컵만 차도 급해집니다. 자주 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남자분들은 전립선 문제가 있어요. 전립선이 뭐냐고요? 방광 아래에 있는 작은 기관이에요. 나이 들면 이게 커집니다. 그럼 소변 나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소변을 다 못 누게 돼요. 방광에 항상 소변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또 차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폐경 이후에 골반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럼 방광을 제대로 못 잡아줘요. 네 번째, 다리 붓는 거랑 관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건 모르세요. 낮 동안 오래 앉아 계시죠? 아니면 오래 서 계시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리로 내려가요. 다리가 붓습니다. 저녁에 양말 벗으면 자국이 깊게 패여 있죠. 다리가 무겁고요. 그게 다 물이 고인 거예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다시 올라갑니다.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콩팥으로 갑니다. 거기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자꾸 마려운 겁니다. 68세 정영호 씨도 비슷했어요. 그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셨고요. 술도 안 드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65세 넘어서부터 이상했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처음엔 한 번이었어요. 그 다음엔 두 번. 나중엔 세 번까지 갔어요. 나이 들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 받으러 갔습니다. 검진 다 끝나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저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권했습니다. 전립선 한번 봐야겠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전립선 수치도 좀 높게 나왔고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어요. 초음파로 방광도 봤습니다. 소변을 보고 난 후인데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 있었어요. 50ml나요? 작은 종이컵 3분의 1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방광에 항상 소변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금방 또 차니까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약을 처방받았어요. 전립선을 작게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소변기를 넓혀주는 약도 같이 먹었고요. 생활도 바꿨습니다. 소변 볼 때 완전히 다 누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누고 나서 10초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줬습니다. 그럼 남아있던 소변이 더 나왔어요. 저녁엔 물을 조심해서 마셨어요. 6시 이후엔 입만 축일 정도로만요. 2개월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밤에 2번 정도만 깨게 됐어요. 소변 줄기도 세졌습니다. 시원하게 나왔어요. 6개월 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깰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침마다 산책 다니십니다. 밤에 푹 자니까 아침이 개운해요.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진작 검사 받을 걸 그랬어요. 참고 견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원인이 다르면 해결책도 달라요. 내 몸이 왜 이러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게 첫걸음이에요.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이제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바나나 한 개만 드시면 됩니다. 언제 드시냐고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요. 에이, 바나나 하나로 뭐가 달라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런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나나에 뭐가 들어있냐고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뇌로 가요. 그럼 뇌에서 좋은 물질로 바뀝니다. 그게 뭘 하냐고요? 2가지 일을 해요. 첫째,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그럼 잠이 잘 와요. 둘째, 잠 오는 호르몬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스럽게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녁 5시에 바나나를 먹으면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나요. 9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나나에는 또 좋은 게 들어있어요. 하나는 근육을 풀어주는 성분이에요. 방광도 근육이죠. 방광이 예민해서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성분이 방광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다른 하나는 몸속 물 균형을 맞춰주는 성분이에요. 이게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소화도 잘 돼요. 위에 부담을 안 줍니다. 72세 이보경 씨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분은 3년 전부터 밤에 서너 번씩 깼어요. 잠을 설치다 보니 낮엔 늘 피곤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혈압도 높았어요.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혈압이 더 올라가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어요. 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봤어요. 건강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바나나가 잠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그럴까?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볼 게 뭐 있나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5시 30분에 바나나 한 개를 먹었어요. 아몬드도 몇 알 같이 먹었고요. 텔레비전에서 아몬드도 좋다고 했거든요. 첫 주는 어땠을까요? 변화가 없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2주째 되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금방 잠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4번 깼는데요. 이제 3번만 깨게 됐어요. 별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한 번 덜 깨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2달째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날에 한두 번만 깼어요. 더 좋은 게 있었어요. 깼다가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한 번 깨면 1시간 이상 뒤척였어요. 이젠 10분이면 다시 잠들었습니다. 낮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와도 신나게 놀아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시 즐거워졌고요. 지금도 매일 바나나를 드세요. 가끔 깜빡하고 안 먹을 때가 있대요. 그날 밤은 확실히 달라요. 더 자주 깬대요. 바나나가 정말 효과가 있구나, 그걸 느낀대요. 그분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나나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혈압도 안정됐대요.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바나나 한 개면 돼요. 비싼 약도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생각보다 금방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단, 꾸준히 하셔야 해요. 2주에서 4주는 매일 드세요. 그럼 분명 달라질 겁니다. 바나나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몇 가지 더 하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거예요. 하지만 다 합치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엔 물을 줄이세요. 커피도요. 녹차도요. 왜 그럴까요? 커피랑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이게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해요. 저녁에 마시면 밤에 그대로 소변으로 나옵니다. 물도 조심해야 해요. 목마르다고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만 입을 축이세요. 대신 언제 물을 많이 마셔야 할까요? 오전이랑 오후에요. 낮 동안 충분히 마시세요. 그럼 밤엔 안 마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잠들기 30분 전에 화장실 가세요. 꼭 가세요. 마렵지 않아도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누고 나서 끝내지 마세요. 10초에서 20초 기다려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남아있던 소변이 더 나와요.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럼 밤중에 덜 깹니다. 세 번째, 낮에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쉬세요. 특히 저녁 시간이 중요해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요. 베개나 쿠션을 받치면 돼요. 얼마나 하냐고요?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해요. 왜 이걸 해야 하냐고요? 다리에 고인 물이 빠지잖아요. 낮 동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밤에 소변으로 안 만들어지죠.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럼 발판 위에 발을 올려놓으세요.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네 번째, 운동하세요. 어떤 운동이냐고요? 방광 근육 운동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쉬워요. 소변 참는 것처럼 아랫배에 힘을 주세요. 5초 세요. 그리고 힘을 빼요.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하루에 3번만 하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요. 이거 하면 뭐가 좋으냐고요? 방광을 조절하는 힘이 세집니다.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걷기도 좋아요. 걸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다리 붓는 것도 줄어들고요. 다섯 번째, 배뇨일지를 쓰세요. 배뇨일지가 뭐냐고요? 화장실 간 걸 기록하는 거예요. 뭘 적으냐고요? 간단해요. 몇 시에 화장실 갔는지, 얼마나 나왔는지
대충 반 컵, 한 컵 이런 식으로. 언제 물을 마셨는지. 이걸 왜 하냐고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쓰면 패턴이 보여요. 아, 내가 저녁 9시에 녹차 마시면 밤에 3번 깨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병원 갈 때 가져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보면 원인을 금방 찾아요. 종이에 적어도 되고요.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도 돼요. 66세 윤명자 씨는 이걸로 문제를 찾았어요. 그분은 밤에 두세 번씩 깨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배뇨일지를 써오세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기록했어요. 화장실 간 시간, 소변량, 물 마신 시간. 꼼꼼히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지를 봤어요. 그리고 바로 말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네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였어요. 그때 녹차를 두세 잔씩 마셨던 거예요. 그분은 녹차를 좋아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녁마다 마셨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녹차의 카페인이 소변을 많이 만들었던 겁니다. 즉시 끊었어요. 저녁 녹차를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어요. 물도 조절했어요. 6시 이후엔 조금씩만 마셨습니다. 3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어요. 밤에 한 번만 깨게 됐습니다. 2주 후엔 어땠을까요? 어떤 날은 아예 안 깼어요.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배뇨일지를 씁니다. 습관이 됐대요. 몸 상태가 어떤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대요. 다른 것들도 같이 했어요. 저녁마다 바나나 먹기, 잠들기 전 화장실 가기, 낮에 다리 올리고 쉬기.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잠을 아주 잘 자게 됐어요. 낮에 활력이 넘친대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정한 거 꼭 실천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몸이 달라집니다. 기분도 좋아지고요. 여러분, 밤에 푹 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삶의 질을 되찾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편안한 밤이 있어야 건강한 내일도 있어요.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몸과 마음을 고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바나나 한 개로 시작하세요. 저녁 6시 이후엔 물 줄이세요. 잠들기 전엔 화장실 꼭 가시고요. 낮에 다리 올리고 쉬는 시간 가지세요. 배뇨일지도 써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더해가세요.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면 하루도 밝아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좋은 밤 되세요.